예, 고백 여행하기 좋은 고백도시 익산 만들기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 고백 매니저 이광현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사실 이제 고백도시로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된 부분들은 고백 여행에서 출발을 했어요. 고백 여행이라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이번에 익산 희망연대의 시민창조스쿨에 저희가 이제 같이 이제 제안을 했는데 그때 이제 같이 수고한 멤버들 사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얘가 예. 익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이모저모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항상 고민이, 우리가 꿈꾸는 익산이 어떤 익산이 되기를 희망을 할까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했어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 어떤 익산이 행복할까? 이런 부분들 생각을 했는데, 익산만 생각하면은 뭐 그런 그런 익산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요게 그것도 되나요? 포인터도? 포인터는 안 됩니다. 안 되나요? 네. 보시면 이제 익산만 생각하면 생태 환경이 쾌적한 그런 익산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요거 읽어드리면은 위에 거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런 익산. 자, 제가 익산만 생각하면은 요거 혹시 보이시나요, 글씨? 네. 요걸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익산만 생각하면 왠지 선물 받은 듯한 그런 익산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또 익산만 생각하면 기쁜 일이 넘쳐나는 그런 익산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언제나 익산만 생각하면 언제나 가슴이 심쿵한 그런 익산이었으면 좋겠다. 익산만 생각하면 저절로 생각나는 그런 익산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익산만 생각하면 여유로운 너무 각박하지 않고 여유로운 그런 익산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익산은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도해지에서 한 10분만 나가면 바로 촌이잖아요. 우리는 논이 펼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유로울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리고 환경에 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시지만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 익산만 생각하면 이런 생각들이 저절로 드는 그런 익산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먼저 퍼즐놀이 한번 들어갈게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한국관광공사에서 뭐라고 하죠? 조회수 글당 2,500 뷰어를 가지고 있는 그 팸투어단을 잠깐 미륵사진을 안내를 좀 해드렸는데, 항상 저는 여기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진을 찍는 장소가 딱 있어요. 장소가. 자, 보시면은 저걸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를 미륵사지에서 익산에서 가장 기도발이 센 데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혹시 아세요? 뭐 이건 종교하고 상관없이 여기 방문하시는 분들 중에서 기도를 어디 가서 할까요? 원래 일반 사찰이면은 여기 가운데 저 뒤에 금당, 부처님이 계신 그 건물 있죠. 금당 가서 할 텐데 여기는 금당이 없어요. 터만 있잖아요 지금. 어디 가서 할까요? 예, 탑에 가서 하죠. 근데 탑이 몇 개인지 한번 세보세요. 2개요? 네. 예. 2개인데 잘 보시면은 4개로 보이지 않나요? 예, 영지에 비춰지는 탑 해서 4개가 보이죠. 그리고 저는 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원래 미륵사지는 3탑 3금당, 탑이 3개고 그리고 부처님이 계신 그 금당이 3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목탑지가 원래 가운데 있는데 목탑 대신 얘가, 이 나무가 대신 해주는 거죠. 그러면 몇 개예요? 탑 6개로 일단 이야기할 수가 있죠. 거기에다가 이 미륵사지를 품고 있는 뭐가 있어요? 뒤에 배경으로 산이 있죠. 미륵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륵산이 있으면 몇 개예요? 탑이? 예, 8개죠. 8개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데가 바로 이 나무의 건너편 나무 앞에 가면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고백을 하는데 가장 고백하기가 용이한 곳이고 고백이 잘 먹히는 곳이죠. 다른 데 사찰 가면은 108배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8번만 하면 된다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블로그에 올라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올 가을에 수능 보는 친구들의 부모님들은 여기를 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여행을 자극하는, 여행의 그 심리적인 부분들을 자극하는 어떤 소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더 재밌는 것은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뭐가 없어졌어요. 뭐가 없어졌어요? 미륵산이 없어졌습니다. 여기에서 그 늘 봐야 되는 미륵산이 없어졌습니다. 뒤에 안개가 끼었죠. 미륵 사진은 이렇게 참 신비로운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백을 절로 할 수 있게 우리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고백,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PT로 만든 걸 지금 PDF로 넘기다 보니까 그대로 나왔는데, 그럼 왜 익산이 고백 여행이냐라는 부분을 저는 고백 도시, 고백 여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익산은 고백의 성지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고백의 성지냐? 늘 선조들부터 이 탑 앞에 가서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거짓을 품고는 기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뭔가 내려놓고 솔직함을, 진솔함을 가지고 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니라는 거죠. 왕궁리 5층 석탑이 그렇고요, 미륵사의 석탑이 그렇고요, 4대 성지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도시가 고백일 수밖에 없는 것이 저는 이런 고백의 성지인 익산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것이 만들어진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원래는 교도소 세트장에서 이제 아까 이명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왕궁리 5층 석탑에서 천년별방 캠프를 2012년도부터 처음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문화재청 우수 프로그램도 되고 지금 계속 지속하고, 거기서 파생돼서 이제 익산 문화재 야행이라는 또 아주 큰 행사들을 익산에서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이제 활성화되는데 최근에 교도 세트장이라는 데가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가 17년도로 기억을 해요.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올라오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좀 어떻게 해줄 수 없냐라는 이야기를 해서 이제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죄수복을 입고 이제 사람들은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찌 보면 익산으로 봐서는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그런 공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럼 여기하고 이 미륵사지나 이런 세계유산 문화재들하고 어떻게 연결을 할 수 있을까, 그 고민에 빠진 거죠.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 어떤 결론이 다가서냐면, 결국은 뭐 이건 교도소는 아니잖아요. 교도 세트장이지, 영화 촬영장이지. 근데 교도소 세트장 이전에 교도소라는 곳은 뭔가 잘못을 했거나 또는 뭐 억울해서 가쁜 간에 거기 가서 생활을 보면은 결국은 매일매일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 자기 고백을 하지 않으면 힘든 곳이 또 그곳일 거다. 저는 안 가봐서 몰라요. 근데 그런 이제 일단은 상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미륵사지나 왕궁유적의 탑들을 기준으로 볼 때 결국은 고백하는 곳이다. 그럼 여기를 고백으로 한번 연결을 해보자라고 연결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백 여행이 태동이 됩니다. 근데 내용은 제가 이렇게 제 나름대로 그냥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럼 고백 여행에는 어떤 여행들이 있냐? 처음에 출발 지점은 어디에서 출발 지점이 되냐면 미륵사지에서, 그 교도 세트장에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는 친구들은 다른 데 안 갑니다. 딱 교도 세트장에서 신나게 놀고 인증샷 하고 그거 SNS 올리거나 그 유튜브에 올리거나 하고 갑니다. 그대로 가요. 다른데 일도 안 갑니다. 조금 가면은 중앙동을 가고요. 요즘에는 이제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는 게 함열 그리고 영등동을 가기 시작을 합니다. 영등동도 꽤 많이 와요. 뭐 몇 군데, 한 3군데 정도 포인트가 있습니다. 미륵사지 이 교도 세트장에 온 친구들이 거기를 가더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은 여기로 가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처음에 이름을 이 고백이라는 이름의 태동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도 세트장에서 옛날 백제로 가는 여행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으로 처음에 출발을 했습니다. 사실 고백 여행에 대한 고백 도시에 대한 부분이 지금 아직은 날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좀 턱 던져진 양념 안 되고 요리 안 된 그런 고기, 생고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출발을 해서 처음에 거기 가 있는 고백 버스라는 것이 있거든요. 원래는 저희가 미제 버스라고 했어요. 근데 체험 버스인데 미군 버스이기 때문에 미제 버스라고 했는데 고백 여행이 딱 뜨는 순간 야 그러면 우리 버스 이름을 한번 바꿔보자 해서 고백 버스가 된 거고요. 그 여행객들이 뭔가 흔적을 좀 남겨야지 또 재방문을 할 거 아니냐, 뭘 남길까 해서 그러면은 처음에는 아 저기 서울 그 남산에 있는 사랑의 자물쇠를 한번 그런 형태로 걸어보자 라고 했는데 아, 자물쇠 너무 흔하잖아. 뭐 어디를 가나 보는 건데 좀 이색적으로 가자 해서 나온 게 수갑을 걸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수갑도 역시 고백 팔찌라고 저희가 이름을 짓습니다. 그 고백 팔찌에서 이제 고백 팔찌를 처음에 장난식으로 사실은 걸었어요. 저희가 막 걸었어요. 저희가 걸었는데 시간이 점점 갈수록 다른 방문자들이 이제 방문객들이 이게 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지금은 그 면적이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디다 걸어요? 그래서 저기 철망 보이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통곡의 벽이라는 데가 있죠. 그런 거 같이 우리도 이제 고백의 벽이라고 여기를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상당히 수갑이 많이 걸려가지고 참 재미있는 그런 포인트가 됐어요. 거기서 이제 넘어가는 게 사실 요거 다음 것이 먼저인데 요거부터 할게요. 우리가 이제 고백을 할 때 어떤 그런 관계가 고백이 어떤 고백들이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대로 그냥 이름에서 옛날 백제로 가는 여행의 고백으로 갔었는데 계속 거기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들여다보다 보니까 이 고백을 어떻게 또 다르게 활용할 수는 없을까라는 부분에서 소중한 사람과 같이 떠나는 연인과 친구와 가족과 뭐 이런 소중한 사람하고 같이 떠나는 그런 고백 여행을 우리가 일상 하는 고백이죠. 뭐 프로포즈라는 개념이죠. 그런 고백 여행이 탄생이 되고요. 또 4대 종교의 핵심적인 어떤 뭐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고백, 성지로 떠나는 어떤 고백 여행이 또 나오고요. 태동이 되고요. 그리고 익산에 많이 이제 벌써 자칫 익산이 이 호남권에서 3대 도시잖아요. 인구로 봐서 3대 도시인데 사실 위태위태합니다. 불과 여수하고 10,000명 이쪽 저쪽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군산하고 20,000명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데이터를 최근에 보니까. 그러면 금방 따라잡히는데 출향민들이 돌아오고 스쳐 지나가고 KTX에서 그냥 익산에서 내리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런 고백 여행을 좀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익산에 맛집들이 많이 있다고는 하는데 마땅히 어디 먹을 거 어디 맛집 있어요? 라고 하면 이렇게 소개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맛집으로 떠나는 고단백 여행인데 단 것은 빼고 고백 여행으로 그렇게 저희가 하고 요것은 이제 익산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해서 영화 같은 인생을 영화 같은 여행으로 좀 같이 회복을 하자라는 개념에서 익산에 100번 영화 같은 여행을 떠나자라는 개념으로 해서 고백 여행을 지금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행으로 출발했는데 이게 고백 도시로 가는 거예요. 왜냐 하다 보니 고백할 장소와 고백할 거리들이 많이 필요한데 너무 빤한 거죠. 미륵사지 늘 가는 부분들이에요. 교도 세트장도 이미 이제 그렇게 올라오고 있고, 그럼 새로운 어떤 공간과 새로운 그런 거리들이 없을까라는 이제 고민들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러려면은 익산이 고백의 도시로 가야 된다라는 개념들을 이제 거기서 좀 저희가 구현을 해낸 거죠. 해내서 여러 가지 이제 체험 프로그램들, 장소들, 뭐 축제, 어떤 고백 주간을 설정을 하는 거죠. 그 동안에 어떤 뭐 우리가 마음의 앙금들을 가졌으면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 6가지 영역을 왜 6가지 영역을 잡냐? 집중해서 이제 한두 가지로 딱 집중해서 하면 좋지. 근데 여행하는 사람들의 욕구들은 워낙에 다양합니다. 여행하는 사람들의 욕구는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 입맛에 맞춰서 선택할 수 있는 어떤 매뉴얼들을 좀 준비를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고백 도시를 좀 설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고요. 그럼 고백 도시로 가려면 그럼 어떤 것들을 우리가 어떤 거리들을 좀 입혀야 되는데 이런 고민들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지금 교도 세트장의 팔찌를 저희가 막 걸고 있고 계속 넓혀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만 해도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지금 명소기는 명소예요. 왜냐면 죄수복을 입고 여기 앞에 가서 인증샷을 합니다. 자기 것을 안 걸어도 인증샷을 합니다. 거기 걸려 있는 거에 손 붙여가지고 인증샷을 합니다. 재밌어요. 보고 있으면은 뭐 상당히 한 30% 정도는 찍는 것 같아요. 방문자들 중에서 상당히 많이 찍어요. 하여튼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백의 어떤 결과물과 사례들로 해서 익산을 고백의 도시로 좀 재구성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뭐 이제 사례들로 봤을 때 뭐 사랑의 자물쇠, 그리고 하트, 뭐 연등, 그리고 일본의 뭐 신사에 있는 어떤 그 고백하면서 걸었던 것들 있죠. 우리 팽목항의 리본, 그리고 순천의 요 그림도 재밌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무슨 달이라고 하죠, 이걸? 평화의 달이라고 하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여기에 있는 이 그림들이 전국뿐만 아니라 외국의 아이들까지도 이 그림을 다 받아가지고 지금 해놓은 거거든요. 순천에서 자랑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 우리는 이 중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무조건 여기는 그 대통령이 방문하는 1호 장소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여기 사실은 이런 데에서 제가 이런 아이템들을 좀 벤치마킹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익산에서 만들어가는 사례들이에요.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리고 저기 뒤에 이제 조현정 우리 사무장님 오셨는데 이런 것도 만들어 주셨어요. 고백할 때 이런 거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만들어 주셨고요. 꽃다발, 뭐 천년별방 캠프, 인연의 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저희 사무실에 한 6박스가 있어요. 6박스로, 근데 그 개수로는 아마 한 5,000개 정도 될 거예요. 이걸 걸고 싶어도 걸 장소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걸 걸고 싶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결론적인 것은 주간, 그리고 이제 해맞이, 이거 마지막에 다시 있으니까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 새집 있죠. 새집은 두동 편백마을에 지금 걸려 있는 건데 이것을 새집을 계속 늘려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왕궁 유적 후원에도 새집을 걸자. 그냥 계속 돌아오게 만드는, 여행자들이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컨텐츠들을 사실은 구현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설정을 했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제안들도 해주셨어요. 이렇게 카톡이나 이런 걸로도. 아마 이 커피 콩알콩알은 우리 박형호 대표님께서 또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시민창조스쿨을 하는 과정에서 생애 주기에 관련된 각 장소, 지금 여기는 유적지 중심으로 많이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골목골목을 생애 주기의 형태로 해서 임신과 탄생을 기원할 때는 익산에 어디로 가야 된다. 또 청소년기에 어떤 고백들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청년기에 뭐 취업이나 연애나 결혼에 관련된 부분들의 고백들은 어디로 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의 설정들을 온통 익산시 골목골목 장소에 좀 하자라는 그런 개념들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동 생가터에는 지금 이렇게 있는데 뭐 이런 느낌. 그리고 시골 체험은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 여기에 건강한 먹거리들을 같이 투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무를 심는 거죠. 시골에 나무를 심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뭐 임신과 탄생 이런 부분에 고백을 연결한다고 하면은 건강한 어떤 먹거리, 그리고 거기에 이제 생명의 씨앗을 심는 개념, 어떤 기념수를 심는 개념, 이런 것으로 같이 좀 엮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이제 청소년기
고백은 이제 서동공원이나 근마 일대로 좀 했어요. 사실 이야기가 조금 안 맞을 수는 있어요. 근데 서동이 성장기에 과연 어디서 활동을 했을까라는 것을 볼 때 근마가 아닐까. 어디 시장에다가 말을 팔았다고 하는데 그럼 그 시장이 어디냐? 그럼 결국은 생가토에서 가까운 데였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할 때는 그러면 근마 시장이었을 거다. 거기에서 마도 팔고 친구들하고 뛰어놀고 이런 어떤 개념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부분을 청소년들의 어떤 고백의 공간들로 좀 설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청년기에는 이제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되는 어떤 그런 개념에서 왕궁 유적으로 설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연인들은 이제 문화예술의 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청춘 프로젝트들을 저희가 좀 개발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할 때는 결국은 프로포즈하고 또 오고 가는 어떤 그 아이템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보석과 관련해서 했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교도 세트장에 이제 고백이라고 이제 넣어놨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익산에서 이 고백이라는 개념이 처음 제가 생각을 하고 태동을 시킨 곳이 교도 세트장입니다. 고백하고 교도 세트장하고 뭔 관계가 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영화 배우들이 천만 관객을 돌파하기 위해서 여름에는 엄청나게 덥습니다. 에어컨 없습니다. 겨울에는 엄청나게 춥습니다. 다른 데보다 더 추워요. 찬바람이 골바람, 그 건물 안에 골바람을 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자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그 영화 배우들이. 그래, 한류 중심에 있다라는 개념 때문에 사실 여기서 이제 고백이라는 부분들이 아까 처음 출발 지점이 나오는 거죠. 자, 미륵사지의 고백은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쌍릉의 고백. 어찌 보면 쌍릉은 무덤이잖아요. 고분인데, 인생의 어떤 회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개념들의 컨텐츠들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쭉 같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1년차, 1, 2년차, 3, 4년 이렇게 중장기, 단기, 중장기로 해서 좀 설정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이 순서들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저는 지금 제가 하는 역할이 청소년 일과 이 문화 관광에 관련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접근을 그 방향에서 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이제 우리 교수님, 박태경 교수님이나 교수님께서는 이제 학자적인 접근을 하시겠죠. 그리고 우리 박형호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디자인의 어떤 전문가시기 때문에 그런 접근이 이루어지라고 봅니다. 시민들이 각기 자기에 맞는 고백의 어떤 도시를 만들기 위한 그런 역할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자리에 이제 청소년들의 맞는 그런 고백의 어떤 아이디어들도 좋고 어떤 프로그램들도 좋고 거리들을 개발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이제 미래 먹거리가 저는 여기서 또 보장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자, 이런 부분들 쭉 설명을 드렸고요. 같이 해야 된다.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일단 제가 이걸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제 사례를 말씀드린 거고 이거 특허 낼 생각도 없고요. 상표 등록 할 생각도 없습니다. 최근에는 약간은 이제 그런 자극을 받기는 하는데 그냥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그렇게 할 생각은 없어요. 누구나 써먹자는 거예요. 해서 이제 출발점 지점이 여행이기 때문에 이런 식음, 먹거리, 그리고 특산품, 주민들이 여행사를 운영을 하고 이주를 해오고 문화예술의 부분들이 이런 모든 부분들의 여행이 고백에 입각한 여행의 어떤 모습들로 좀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사업체들이 같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창업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고백의 성지는 어디였으면 좋겠어요? 예, 익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백의 도시는 어디였으면 좋겠어요? 예, 익산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고백 수도는 어디라고요? 익산. 예, 이렇게 목소리 작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시간 관계상 대한민국 고백 수도가 익산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20년 해맞이는 어디로 와야 돼요? 익산. 예, 익산하고도 왕궁리 유적지 이곳입니다. 탑이 이렇게 이게 일출 사진이에요. 그 노을 사진 아닙니다. 여기는요 장애인들도 올 수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왜냐면 완만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오실 수 있어요. 높은 산 아닙니다. 다른데 바다, 바다 또는 높은 산에서 보는 경우는 많아요, 일출은. 근데 여기에서 보는 일출 더더욱 환상적입니다. 뭐 그런데 뒤지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아마 내년 제가 계속 이거 강의나 이런 거 할 때 계속 이야기 하거든요. 내년에 저는 한 3,000명 정도, 2020년 해맞은 3,000명 정도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마치고요. 그 추석 전날은 익산에서 뭐가 있죠? 예, 소원등 날리기가 있습니다. 소원등 풍등 날리는 거 있죠? 벌써 마감 끝났어요, 신작에. 한, 3, 4일밖에 안 걸렸어요. 그래서 익산이 그런 끊임없이 고백을 하고, 기원을 하고, 약속을 하고, 그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도시였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